안녕하십니까, 힐러 한재윤입니다. 오늘은 정직한 아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자녀 교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정직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뭐 사전에 찾아보면은 뭐 거짓이 없고 꾸밈 없이 뭐 옳게, 뭐 바르게, 올곧게, 뭐 올곧는 뭐 성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바를 정, 고들직. 요새는 바르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바른 손으로 글씨 써. 오른손.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밥 먹어. 오른손. 또 젓가락질도 바르게 잡아. 옛날에는 바르다는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그 보편적인 특성, 그 인류에서는 약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게 바른 것이야. 그래서 바른 손. 또 이제 젓가락질도 뭐 과학적으로는 뭐 삼정지를 이용하긴 했지만 뭐 어찌되었건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세인 그 젓가락질도 바른 젓가락질, 이런 식으로 또 바른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르다라는 말을 과거에는 좀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누가 바른 손으로 글씨를 써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뭐 옳은 게 무엇이냐, 바른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논쟁,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고찰, 뭐 이런 걸 조금 떠나서 그냥 언어 뜻풀이로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바를 정, 고들직. 바르다, 그리고 곧다. 이 곧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 삼변형,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도형에서, 수학 도형에서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잖아요, 삼각형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이사이에서, 변과 변 사이에서 각이 탄생해서 세 개 각이 있는 성질이 탄생하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곧다도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에 마치 성질처럼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곧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팔이 뻗어 있는 과정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곧다. 일종의 형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곧다라는 것이 나에게서 타인 또는 나에게서 내 밖으로 고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직이 바르게 고다 있는 건데, 이 고다 있는 것은 결국엔 과정과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르다라고 하는 글자까지 합쳐져 있는 거죠. 도대체 바르게 곧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바로 이제 인간으로서 또 다른 나인, 타인을 향해서 바르게 고다 있는 모습, 타인을 향해서 바르게, 타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 대할 때 어떠한 태도나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곧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렇게 그런 표현이 걸맞는 형태로 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타인으로 칭하지만 또 다른 나죠. 또 다른 나로 대하듯이 그게 바른
이라는 뜻에 좀 결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또 다른 나인 타인을 대할 때 마땅히 우리가 마치 나에게 하듯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미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배려, 양보, 뭐 공정, 뭐 평등, 자유 등등 어찌 됐던 우리가 곧게 곧다라고 하는 어떠한 꾸밈없이 곧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단어와 형태에 걸맞는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화두가 정직하면 또 같이 결부되는 화두가 바로 거짓말. 그 중에서도 우리 선의의 거짓말. 과연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이 정직이라는 어떠한 이 단어 풀이를 지금 앞서 설명드린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나서는 선의의 거짓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일전의 영상에서 잠깐 거짓말 관련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이기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속이기, 선의의 속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속인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죄송합니다. 속이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보통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 허위,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 속이기가 있고요. 반대로는 상대방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상대방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거짓말. 예, 굉장히 그 두 번째 속이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능적이죠. 예,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한테, 양육자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서 첫 번째 어떤 거짓을 꾸며내서 자신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부모와 양육자를 속이는 첫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거짓말 속이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들통나기도 쉽고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두 번째 형식으로 속이죠. 상대방이 알아야 될 것을 일부러 교묘하게 정보를 빼서 정보의 부재를 통해서 상대방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요새 이런 말 하면 조금 욕 먹으려나요? 그 연애에서 플러팅이라고 하죠. 플러팅. 이렇게 이성에게 잘 보기 위해서 뭐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직업이 또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하면은 마치 이제 평균치라고 하는 어떤 평균치에 기대어서 조금 상대방을 속아 넘기게 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지만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체가 이제 일반적인 1인 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속된 말로 조금 구멍가게 같은 건데, 마치 어떤 기술력이 있는 강소 기업, 강소 1인 기업처럼 마치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기업체 사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거짓말, 속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선의의 속이기, 선의의 거짓말은 과연 정직의 반대급부에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다?
글쎄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선의가 이미 정직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속이기는 저는 정직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최근은 아니고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첫째 이모부가 어떤 머리 문제로 결국에는 머리 수술을 하시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다. 근데 그것을 가족들만 알았어요. 이모를 비롯해서 이모부 당사자만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병원에서 이거 가족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하셔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이 사실을 알릴 건지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서는 이제 의사는 자신의 역할을 본분을 다하고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알려줘야 된다. 알리면 안 된다. 이모부가 이 사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남은 생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야 그 삶이 정말 나답게 그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또는 아니다. 그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아이 다 키워오고 이제는 즐길 거리만 남은 이 노년의 시기에 시한부 판정을 알게 되면은 우리 절망에 빠져서 남은 생을 더 힘들게 살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저희 이모는 선택을 하셨죠. 이모부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수술은 잘 끝났고 당신은 회복할 거다. 그래서 회복하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아하는 거 재활 열심히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자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결국에는 6개월이 아니라 한 2개월도 못 사시고 자기가 죽는 채도 모르는 채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모는 한평생을 거의 같이 살아온 자신의 남편의 성격을, 사랑하는 남편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나을지 아닐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던 바로 이모일 것입니다. 아마 이모는 속으로 이 시한부 판정을 내 남편이 알게 된다면은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마 삶을 비관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더 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속이기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근데 속였잖아요. 즉 속였다 해서 그것을 정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바르게 고든 거예요. 제 이모는 이모부에게 자신의 반쪽인 남편에게 아주 바른 방법으로 곧게 그 남편에 걸맞는 방식으로 대한 거예요. 그 방법이 설령 속이는 형태였을지라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기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인 남편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선의의 속이기, 선의의 거짓말은 정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 선의가 진짜 선의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항상 끊임없이 고찰하고 숙고하면서 채찍질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위선인데, 거짓 선의인데 선의라고는 말로 포장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이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야 이거는 진정 선의가 맞다, 위선이 아니다 라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는 선의의 속이기, 선의의 거짓말은 때때로 정직이라는 방향성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정직이라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 덕목을 자녀에게 교육시킬 때 그 반대급부인 그 거짓말, 정확히는 이제 속이기. 어찌됐건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떠한 행동은 우리가 많이 치부받는 형태로서, 고정관념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아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형태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조금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이랑 같이 TV 보면서 막 요플레 먹다가 동생이 그 요플레를 딱 흘렸는데 마침 그 밑에 엄마 핸드폰에 이렇게 딱 요플레가 떨어진 거야 막. 그래가지고 형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거 엄마 핸드폰에 요플레 묻었어 해가지고 동생이 큰일 났다 이거 씻을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세면대 가서 막 물로 씻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이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엄마가 새로 산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데 어제 산. 그래서 엄마가 딱 방에 나오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했더니 핸드폰이 막 물에 젖어 있어. 누가 그랬어?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는 좀 그런가요?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찌됐건 어찌됐건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누가 내 핸드폰을 물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형이, 동생은 이제 실제 범인인 동생은 이제 덜덜 떨면서 막 움츠러 있고, 그때 형이 엄마 아빠 제가 요플레 먹다가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닦겠다고 물로 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동생의 그런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수? 이것을 그 형이 대신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면서 자신을 피해보면서, 아마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너 왜 거짓말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동생이 그랬잖아. 넌 정직하지 못한 아이구나. 이러는 부모님 계실까요? 오히려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맞아. 그거는 잘한 거야 하면서 막 어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속이기, 정직이란 관점에서 바르게 나아가 있는 형태, 또 다른 나에게로 나아가 있는 형태로서의 선의의 거짓말은 저는 정직과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정직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거짓말, 정확히 말하면 속이기. 속이기의 목적, 방향성이 정직에 가까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나만의 어떤 이득을 위한 속이기냐, 이런 걸 조금 구분지어서 자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교육하신다면은 정직한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조금이나마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